1592년 4월 13일 일본이 7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오는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때 바다에서 왜군을 상대로 맹렬히 싸우다 전사하신 이순신 장군을 모두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달리 육지에서 왜군을 상대로 멋지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홍위 장군 곽재우입니다. 곽재우는 사실 군인이 아니라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민병입니다. 바다에는 이순신, 땅에는 홍위 장군 곽재우라고 할 만큼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웠지요. 곽재우는 1552년 경상남도 의령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곽재우에 관한 설화는 구전 혹은 문헌으로 많이 전승되고 있는데 구전설화에서 곽재우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효성이 지극한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지만 오히려 호랑이가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범한 설화가 있는 곽재우지만 사실 평생 책만 읽고 검은고를 타며 벼슬에는 나가지 않는 한량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염려해 관복을 물려주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곽재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기강 옆에 집을 짓고 시를 읊고 낚시를 즐기며 유유자적 살아가지요. 허나 그가 40세가 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군과 관리들조차 허둥지둥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도망치다 죽느니 맞서 싸우다 죽겠다. 평생 술과 낚시, 풍류만 즐기던 곽재우는 호련히 떨쳐 일어나 그의 곡간을 열어 쌀과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곽재우의 붉은 갑옷에 대한 설화입니다. 곽재우의 붉은 갑옷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설화마다 달리 전승되고 있습니다. 곽재우가 의병장으로 활약할 때 붉은 갑옷을 중국 황제가 하사했다고 하여 중국과의 연계를 강조하기도 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는 그의 부인이 시집안간 여성들의 월경대를 모으고 솜을 박아 누벼서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도 전합니다. 때로는 부인이 1000사람의 공력을 모아 1000사람의 땀을 갑옷으로 만들어 외놈의 총알을 피할 수 있었다고도 하지요. 그 중에서도 곽재우가 붉은 갑옷과 그의 부인까지 얻게 되는 과정이 그려진 설화가 있습니다. 곽재우는 문경에서부터 밤새 호랑이를 쫓아 산속을 달렸습니다. 그러다 호랑이는 굴 속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지요. 호랑이를 쫓아 밤새 달려왔지만 굴 속이 어두워 더 이상 쫓지 못하자 아쉬워진 곽재우는 근방에서 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산을 내려가던 그는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는 초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곽재우는 살인문 앞에서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계시오. 잠시 후 부엌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처자가 나오더니 조심스럽게 밖을 살피며 묻습니다. 니시오? 곽재우는 처자에게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며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처자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방 안에서 몸집이 거대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곽재우는 그 사내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한눈에 알아차렸고 지난밤 일을 설명하고는 잠시 쉬어가기를 청했습니다. 그 호랑이를 문경에서 이곳 운진까지 쫓아오다니 형씨의 재주가 비상하구려. 사내의 말에 곽재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울진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 사내의 말을 들어보니 이러했습니다. 원래 그 백호는 중국 산동성의 태산에 살다 온 100년 묵은 호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내는 원래 중국 사람으로 아버지가 유명한 포수였는데 그 백호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사내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백호를 쫓다
울진에 있는 산골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백호와 겨루었으나 서로 힘이 비슷하여 승부가 나지 않고 호송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불현듯 곽재우에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바로 백호와 싸우고 있을 때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한 번만 큰 소리로 호통을 쳐달라는 것이었지요. 호통이라고요? 그렇소.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리다. 사내의 부탁이 그리 어렵지 않다 여긴 곽재우는 알겠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곧바로 백호가 있는 동굴로 갔지요. 곽재우는 바위 뒤에 숨어서 사내를 지켜보았습니다. 동굴을 향해 큰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온 창으로 동굴의 바위벽을 두들겨 대자 굴 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백호가 성큼 뛰쳐나오더니 사정없이 사내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덤벼들었지요. 사내와 백호의 싸움을 보고 있자니 곽재우는 호통칠 생각을 까맣게 잊고 넋을 놓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둘은 지쳤는지 백호는 굴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사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곽재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만 싸우는 모습에 정신이 팔려 호통치는 것을 잊었소. 괜찮소. 오늘은 백호와 싸우는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럴 것이오. 내일은 꼭 잊지 마시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곽재우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호통은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어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그깟 호통 한 번 치는 것이 그리 어렵소. 미안하오. 내일은 꼭 호통을 치리다.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구려. 다음날 곽재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싸움이 어느 정도 진척될 무렵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요. 네 이놈! 그러자 백호는 곽재우에게 고개를 돌렸고 사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으로 백호의 뒤통수를 찔렀습니다. 백호가 괴로움에 몸을 뒤트는 사이 목에 한 번 더 일격을 가하자 백호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사내는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며 기뻐했지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살던 처자를 곽재우에게 부탁합니다. 실은 그 처자 또한 어머니를 백호에게 잃고 사내와 함께 원수를 갚고자 했는데 곽재우 덕분에 그 일이 이루어지자 은혜를 보답하는 뜻으로 평생을 옆에서 모시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내는 곽재우에게 처자를 맡기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임진왜란이 일어났지요. 곽재우는 적군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이 서서히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붉은 갑옷을 입은 장수가 어디선가 나타나 큰 창을 휘두르며 외병의 목을 가랑잎 털듯 떨구었지요. 그로 인해 외병은 사기가 땅에 떨어져 결국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곽재우는 붉은 옷의 장수가 궁금해 그에게 다가가니 바로 창으로 백호를 잡았던 그 사내였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이오.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곽재우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왜 내게 주시오? 이것을 입고 전쟁을 치르면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사내는 그렇게 말한 다음 또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그 후 곽재우는 사내가 준 붉은 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였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내의 말처럼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매번 승리를 했습니다. 그 뒤 사람들은 곽재우를 일러 홍위 장군이라 불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나라에서 여러 차례 큰 벼슬을 내리려 하였지만 그는 모두 사양하고 경남 창녕군 도처면 우강리 낙동강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지은 망우정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곽재우는 솔잎으로 끼니를 때우고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활짝 필 하루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블루밍 꽃이었습니다.